이어서 대전, 세종, 충남입니다. 오늘 대전의 낮 최고 기온이 31도, 세종이 30.7도까지 오르는 등 우리 지역은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보였습니다. 습한 날씨 속에 오후 들어 빗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일 아침까지 충남 북부 지역은 30에서 80mm, 그 밖의 남부 지역은 20에서 60mm가 오겠습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mm 이상의 국지성 호우가 예상됩니다. 내일 비가 그친 뒤 주말과 일요일까지 맑은 가운데 대기질은 양호한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기상청이 국지성 호우가 잦은 최근 기후 특성을 반영해 다음 달부터 호우특보 발령 기준을 강화합니다. 이에 따라 현재 6시간 안에 70mm의 비가 예상될 때 발령되는 호우주의보는 3시간에 60mm로 기준이 변경되고 호우경보 기준은 6시간에 110mm에서 3시간에 90mm로 바뀝니다. 6.13 지방선거를 둘러싸고 지역에서 여야의 공세전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대전시당은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가 병역 면제를 받기 위해 발가락을 훼손했다는 의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며 병역 기피 의혹 검증 제보센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도 지난 12일 군대 면제를 받았는데 자기 몸이 어떻게 됐는지 제대로 설명도 못하는 후보라고 맹비난하며 여당 때리기에 나섰습니다. 세종에서는 한국당 세종시당이 세종경찰서를 찾아 민주당 이춘희 세종시장 후보와 관련한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한국당 충남도당도 안희정 전 지사와 구본영 천안시장의 비리를 연일 비판하며 민주당을 향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야당의 행보가 근거 없는 의혹을 앞세운 네거티브 공세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대전 대덕특구 상임감사 3곳이 다음 달 초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정치권 낙하산 논란이 재현될 조짐입니다. 현재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원자력연구원, 항공우주연구원 등 기관 3곳의 상임감사가 각각 2, 3배수로 압축돼 최종 심의가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전자통신연구원의 경우 최종 2배수 후보들이 이른바 정치권 낙하산 인사로 분류되고 있고 3배수로 압축된 원자력연구원도 노동조합이 전문성 검증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올해 들어 쌀값이 연일 고공행진 중입니다. 지난해보다 30% 이상 비싸 소비자와 외식업계는 울상을 짓고 있는데요. 반면 농가는 수년 동안 폭락했던 쌀값이 이제서야 회복하고 있다며 반기고 있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김밥집을 운영하는 배구경 씨는 최근 김밥 가격을 올릴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쌀값이 워낙 올라 원가를 빼면 남는 게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재료값은 자꾸 오르는데 김밥값이나 뭐 이런 음식값을 올릴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게 조금 많이 부담이 되죠. 현재 쌀 20kg의 가격은 5만 원에 육박합니다. 지난해보다 30% 넘게 비싸고 평년보다도 10% 정도 높습니다. 지난해 1인당 쌀 소비량은 61.8kg으로 50년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소비는 줄었는데 가격은 오른 기현상은 지난해 생산량이 감소했고 정부가 쌀값을 올리기 위해 쌀을 대량으로 사들이면서 발생했습니다. 농민 입장에선 반길 만한 일입니다. 쌀값이 최근 3년 사이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가격이 오히려 더 올라야 농민의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쌀값이 폭락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또 회복 단계에 보니까 18만 8천 원 80개 기준이었고 그 이상으로 목표 가격이 되지 않느냐. 쌀값 고공행진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산지 재고 부족으로 현재 시세를 계속 유지하거나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도 쌀값이 더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으로 재고가 떨어질 7월 이후 쌀 수매 물량을 풀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세종시의 축산 악취 민원이 해마다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종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35건이던 축산 악취 민원은 2016년에는 87건으로 줄었고 지난해에는 47건으로 해마다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주요 축산 악취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악취 제거 시설 설치 등의 성과라며 오는 2022년까지
깨끗한 축산농장 100곳을 정부 인증을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10시 50분쯤 태안군 고남면 영목항 여객터미널 주차장에서 70살 A씨가 몰던 승용차가 바다에 추락해 함께 타고 있던 62살 B씨가 숨졌습니다. 운전자 A씨는 사고 직후 차량에서 탈출해 출동한 해경에 구조됐으며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 영동지회가 오늘 국회 정론관에서 노회찬 정의당 의원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조사 보류 결정에 항의하는 기여가기, 즉 오체투지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유성기업지회는 지난 8년간 현대자동차가 자행한 노조 파괴 음모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내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청와대까지 약 2km 거리를 오체투지로 이동해 청와대에 조사청원 서한을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시가 인도 차량 진입 장애물, 이른바 볼라드 가운데 기준에 부적합하거나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볼라드 5천여 개를 전면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대전시는 보행자 통행 편의를 위해 앞으로 볼라드 설치를 최소화할 방침으로 이로 인해 증가할 수 있는 불법 주정차 차량은 휴대전화 생활불편 신고 앱을 적극 활용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말까지 대전과 충남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1,600여 가구를 모집합니다. 다음 달부터 모집하는 행복주택 가운데 지역 물량은 대전 봉산 578가구, 대전 도안 2단계 238가구, 아산 탕정 740가구, 천안 두정 40가구 등 1,596가구입니다. 한남대가 교육부의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에 대전권 사립대학 가운데 유일하게 선정됐습니다. 한남대는 충남대, 한밭대 등 3개 대학과 함께 선정됐으며 이 가운데 가장 많은 8억 700만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한남대는 전형체계의 간소화와 시민 공정성 감시단의 외부 모니터링, 정보 소외 지역 고교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의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대전 서구가 오는 25일부터 사흘간 둔산동 보라매공원 일원에서 열리는 힐링 아트 페스티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보라매공원과 인근 샘머리공원 주변 일부 도로를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서구는 축제 장소에 포함된 4개 승강장도 폐쇄하고 축제장 주변을 지나는 6개 버스 노선도 일부 조정한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세계 측정의 날을 기념해 오늘 연구원 대강당에서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오늘 행사는 오는 11월 프랑스 국제도량형 총회에서 의결 예정인 킬로그램, 암페어, 켈빈, 몰 등 4개 국제 단위계의 제정일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측정 과학기술의 공이 큰 연구원들이 상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세종, 충남이었습니다.